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른다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양방향 화살표를 그린 후에 가정부의 진리집합을 구해봐. 그리고 결론부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 참인지. 그리고 그 화살표를 보면서 어머, 주어에서 출발하는 게 참이니까 얘는 충분 조건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수 포인트 되겠습니다. 별표 5개짜리 이거 잘 가르쳤더니 여기에서 다 틀리더라 라는 별표 5개짜리 보도록 하자. 이제 문제를 내시는 분이 치사하게 이렇게 되는 거지. B 이기 위한 A는 원래 표준형이 뭐예요? A는 B 이기 위한이잖아. 혹은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이기 위한이라는 말 대신요. A는 B의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문제는 기본 유형은 A는 B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A는 B의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치사하게 B이기 위한 A는 무슨 조건이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요거 조심해야 돼요. 뭐가 주어인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요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이기 위한 네모 조건으로 위치 바꾼 후 네모 채우기. A는 B이기 위한 네모 조건으로 위치 바꾼 후 네모 채우기. A는 B이기 위한 네모 조건으로 위치 바꾼 후 네모 채우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드시 어느 부분이 주어인지 꼭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런 문제 나오면 무슨 생각해야 돼? 애들 되게 많이 틀리겠는데 실수해서? 난 맞출 수 있어? 딴 애는 실수하라 그래? 이렇게 여유롭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자, 필요 충분 조건과 관련된 샘플 문제가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무슨 조건인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20초) 뒤에 같이 볼게요. 손대봐. 아이 좀 보자. 의자 나사 빠졌네. 조심해서 앉아야겠다. 네, 그렇죠.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내 말은 한 30% 정도 학생만 듣는 것 같아. 슬프다. 자, 무슨 조건이냐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 뭐라 그랬어? 제일 중요한 거. 양방향 화살표. 안 그렸지? 안 그린 사람 되게 많지? 반성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요. 양방향 화살표부터 그려놓은 후에 문제풀이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가정이 클까 결론이 클까 봐야 돼. 여기 봤더니 xy는 0, xy, z는 0이지. 자, 한번 볼까?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혹시? a, b가 0이다. 실수해서요. 자, a하고 b 곱한 게 0이라는 건 뭐와 동치 관계가 있냐면요. a가 0이거나 혹은 5와 b가 0이다라는 것과 동치 관계가 있어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xy가 0이거나 혹은 z가 0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봐. 요 덩어리가 이렇게 바뀌었어. 확대되고 있어? 축소되고 있어? 확대되고 있지. 그러므로 얘는 조그맸던 게 이렇게 커졌네? 커졌으니까 얘는 참이지. 반면에 이렇게 큰 게 이렇게 쪼그라들면 얘는 거짓이지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되나요? 자, 보도록 하자. 이건 상식이지. x하고 y를 더한 게 유리수면 x, y는 모두 유리수이다. 이거 맞는 명제예요? 틀린 명제예요? 틀린 명제예요.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루트 3하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했더니 얘가 0이라는 유리수가 나왔네. 그러므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은 유리수야. 이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잖아. 그래서 두 개 더했다고 해서 x, y가 유리수란 법은 없지. 이건 틀렸어. 하지만 거꾸로 x하고 y수가 유리수였거든. 그 유리수 두 개를 더하면 유리수가 나온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는 논리적인 관계로요.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까요? 얘 딱 보니까 나 무슨 개념인지 개념이 보여요. 이 개념의 제목은 뭐지? 포함관계가 보이는 사람. 저걸 딱 보자마자 우리가 배웠던 두 집합의 그 관계에서 포함관계 보이는 사람 한 명밖에 없나? 해볼까? 개념집 20번 읽은 사람은 보여.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교집합이 나오면 작은 것을 쓰고. 어머, 에이 너가 작구나. 너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지. 맞나요? 자, 여기에서도 포함관계입니다. 왜? 둘 중 하나가 그대로 나오면 일단 포함관계에 있다. 합집합이 나오면 큰 것을 쓰고. 얘가 큰 거예요. 비합집합 C가 큰 거구나. A가 여기에 포함되는 경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해. 어렵다 그랬지? 공부 많이 해야지 보인다. 자, 그럼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겠습니다. B와 C가 있는데 비교집합 C 부분에 A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맞죠? 자, 요번에는요. B하고 C가 있는데요. A가 요 안에 포함된다는 건 A가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심지어는 A가 이렇게 있어도 된다는 거지. A가 좀 위치가 자유롭죠? 그래서 봤더니 확대되고 있어요? 축소되고 있어요? 확대되고 있지. 있을 수 있는 위치가. 그러므로 이렇게 오는 건 참, 이렇게 오는 건 거짓 되겠습니다. 확대 해석은 참이고 축소 해석은 거짓이요. 자, 이렇게 친절하게 선생님이요 다 풀어줬으니 이제 여러분 답 낼 수 있겠네요. 답 내보시기 바랍니다. 답 다 내셨으니까 손들기 해보자. 우선 1번 문제. 필요 조건이다. 한 명. 충분 조건이다. 나머지 다 많다. 자, 2번 문제. 필요 조건이다. 많다. 충분 조건이다. 3명. 세 번째 문제. 필요 조건이다. 한 명. 2명. 필요 갑자기 3명 됐어? 충분 조건이다. 나머지? 자, 여러분. 선생님이요. 충분 조건.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답 냈는데 지금 틀리고 시험장에서 맞아야 돼. 선생님이 이 필요 충분 조건은 이렇게 예쁘게 다 풀어놓고 틀린 애들 되게 많다 그랬지. 뭐 때문에? 문제를 안 읽어서. 누가 주었는지 봐야지.
주어가 P야, Q야? Q예요, Q. 주어에서 출발하는 게 참이면 무슨 조건이다? 주어 쪽에서 출발하는 게 참이면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 어머, Q. 이쪽이 Q네? 아, 주어 쪽에서 출발하는 게 참이면 충분 조건이구나. 얘가 충분 조건이네. 그러면 나머지는 주어에서 출발하는 게 참이 아니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무슨 조건 돼야 돼? 필요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다 풀고 이거 하나 안 읽어서 틀리면 피눈물 나는 거야. 다시 한번.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했는지 알겠지? 주어 쪽에서 출발한 게 참이면 충분 조건이다. 그리고 필요 충분 조건은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 위치 이렇게 살짝 꼬아서 바꿔놓은 거 꼭 봐야 된다. 누가 주어인지 확인해야 한다. 알겠습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모든의 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왜 이 부분을 공부를 시키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쳐요. 야, 모두는 부정하면 어떠냐? 어떠는 부정하면 모든이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되게 유치한 문제에서나 그렇게 나오고요. 모든 문제는 되게 고급지게 넘어갈 수 있어. 그 고급진 상급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을 네 사람이라고 약속하자. 웃는다를 동그라미로 웃지 않는다를 X로 나타내기로 했을 때 네 사람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이렇게 나타내 봤어요. 넷다 웃는 경우, 셋만 웃는 경우, 둘만 웃는 경우, 한 명만 웃는 경우, 아무도 웃지 않는 경우. 자, 그런데 내가 뭘 부정하고 싶냐면 모든 사람이 웃는다를 부정하고 싶은 거야. 모든 사람이 웃는 경우는 몇 번입니까? 1번 경우지. 근데 선생님 뭐랬어? 부정은 여집합이랬지.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는 이만큼인데 얘를 부정해버리면 이만큼이 바로 뭐가 된다? 모든을 웃는다의 부정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1의 부정은 전체에서 1을 제외한 2, 3, 4, 5 이 부분이 된다라고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2, 3, 4, 5를 한국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거지. 우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2, 3, 4, 5. 모든 사람이 웃는다를 부정해버리면 어떤 사람이 웃지 않는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아까 말했듯이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어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을 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한국말에는 되게 많아요. 그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이 2, 3, 4, 5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2, 3, 4, 5를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적어 놓으십시오.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 웃지 않는 사람이 있다. 자, 그리고 있다라는 말은 수학에서요, 존재한다. 이렇게 대체되기도 합니다. 웃지 않는 사람이 존재한다. 이렇게 가로 열고요. 존재한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한국말이다 보니 표현이 되게 다채로워. 두 번째 줄 적도록 하겠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웃지 않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가로 열고 존재한다. 웃지 않는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받아 적습니다. 웃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 웃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 가로 열고 존재한다. 웃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이상 있다. 가로 열고 존재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때? 분명 2, 3, 4, 5를 잘 나타내고 있지? 하지만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즉 모든을 부정할 때 어떤을 꼭 써버리는 건 되게 유치한 수준의 수학인 거야. 어떤이라는 표현 없이도 모든은 부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쥐약인 네 번째 설명드릴게요. 아주 많은 학생들이 쥐약으로 여기는 네 번째. 모든 사람이 다 웃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웃는 것은 아니다. 얘 역시요. 모든 사람이 웃는다의 부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애들이 대부분 틀립니다. 왜 틀리냐? 모든 아래로 화살표 빼서 받아 적기 하겠습니다. 모든의 부정에 모든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모든의 부정에 모든이 나올 수도 있다. 모든의 부정에 모든이 나올 수도 있다. 모든의 부정에 모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요거 세 개는 또 위에 있는 세 개는 묶어서 앞에 받아쓰기 해놓으세요. 모든의 부정에 어떤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의 부정에 어떤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의 부정에 어떤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핵심 내용은 뭐다? 내용을 봐라예요. 보통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웃는다? 응? 어떤 사람은 웃지 않는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셔서는 안 된다. 어떤이 들어가지 않아도 모든을 부정할 수 있고 심지어는 모든이 들어갔는데도 모든을 부정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 내용에 집중해야지 기계적으로 모든의 부정, 어떤의 부정, 모든 곤란하다. 알겠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는 곤란함에도 불구하고요. 그 기계적인 표현들도 조금 정리를 아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의 표는 동치관계예요. 즉, 모든 x에 대해서 조건 px가 성립한다. 임의의 x에 대하여 조건 px가 성립한다. 어떠한 x에 대하여도 조건 px가 성립한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요. 이 세 개는 모두 다 뭐다? 동치관계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수학 문제를 풀 때요. 아주 자주 보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임의의라는 표현이 될 거야. 자, 그럼 임의, 여러분은 모든이라는 용어가 쉬워? 임의의라는 용어가 쉬워? 받아들이기에 있어서. 모든이 왠지 더 쉽지. 그래서 임의가 잘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 수학에서 나오는 임의는 전부 다 뭐로 바꿔놓고 풀면 된다? 모든으로 바꿔놓고 문제 푸시면 돼요. 임의가 나왔어. 뭐로 바꿔놓는다? 모든으로 바꿔놓으시면 되고 요 세 개는 모두 통치관계다. 불러보자. 시작! 모든 x에 대하여 px, 임의의 x에 대하여 px, 어떠한 x에 대하여도 px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표현을 전체적으로 뭘 했어? 부정을 해버린 거야. 부정을 하면 요런 표현으로 기계적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에요. 그런데 이 어떤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과 동치관계에 있어요. 우선 요거 동치관계에 있는 세 문장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x에 대하여 px, 적당한 x에 대하여 px, px인 x가 존재한다. 한 번 더. 어떤 x에 대하여 px, 적당한 x에 대하여 px, px인 x가 존재한다예요. 그래서 와 동치관계 얘를 부정하면 요 중에 하나로 바뀔 수 있다. 요게 기계적으로 부정, 문장의 부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사용하는 이론이에요. 되겠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과 어떤은요 부정이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모든이 들어간 문장의 참과 거짓, 어떤이 들어간 문장의 참과 거짓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얘가 조건이야. U는 뭐야? 전체 집합이지. 즉 뭐냐면요. 야, 모든 어쩌어쩌 할 때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경우가 다 참이어야 돼요. 즉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을 구한 게 전체 집합하고 일치해야 돼. 단 하나의 거짓도 없을 때만 참이 될 수 있어. 되겠습니까? 즉 모든이라는 말이 들어간 문장은 참이 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왜? 모든 경우에서 다 참이어야지만 너무 완벽해. 참이야. 이렇게 내줄 수 있으니까. 하나라도 참이 안 되면 하나라도 참이 아니면 너 그것 때문에 거짓이야. 이래버리니까. 알겠습니까? 반면에 모든이 들어간 문장이 거짓이 되려면요. 딱 하나만 거짓이면 돼. 알겠습니까? 즉 진리집합하고요 전체 집합이 사이즈가 같지만 않으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다야.
알겠죠? 반면에 어떤이라는 말의 속성은 어떠냐면요. 어떤이 들어간 문장이 참이 되려면 100만 가지 중에 하나만 참이 있으면 어떤 얘가 존재하네.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돼. 아주 작은 건더기라도 하나만 들어있으면 얘는 참이 될 수 있어.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떤이 들어간 문장이 거짓이라면 모든 경우가 거짓이어야 돼요. 단 하나의 참도 없이 다 거짓이야. 이래야지만 거짓이야. 즉 진리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즉 속성이 굉장히 다른 두 녀석이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아주 흥미로운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두 개의 문제를 볼 거예요. 문제 한번 위아래 비교해 보세요. 눈치챘습니까? 눈치채셨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모든 실수, 어떤 실수 빼놓고는 나머지 문제가 똑같아. 그런데 이 말 하나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크게 다른 방식으로 풀리게 되는 거야. 자, 보도록 하자. 와, 이거 실수 조건에 기반한 부등식이네. 실수 조건을 기반으로 하는 부등식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수직선 그림. 맞습니까? 수직선 그림이 제일 좋다라고 했는데 요곳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라고 말이 나와 있어요. 에 대하여 이 X가 요 녀석이 성립하게 만드는 A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요 영역에 있는 실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요 문제의 구조는 어떻게 풀려야 되냐면 야, A에 있는 이 모든 실수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되지. 맞아? 이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야? A가 B에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은 A가 B에 포함돼야 돼 라는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접근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되게 쉽지? 풀어보도록 할까? 와, 그래. 0, 1 이런 게 있었어. 그런데 이 A의 영역이 B에 모두 포함되려면 뭔지 몰라도 B는 이렇게 좀 더 커야겠구나. A-1, A 플러스 1이라고. 맞나요? 자, 그러므로 0은 A-1보다 크면 좋고 A 플러스 1은 1보다 크면 좋은데 관건.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등호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예. 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A는 1 이하 혹은 A는 0 이상 이렇게 나오네요. 아유, 혹은 아니다. 뭐로 만족해야 돼? AND로 만족해야 되죠? 그러므로 A는 0 이상 1 이하여야 해 라고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우선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되나요? 네. 자, 이제 선생님이 여백이 없어서요. 올려놓고 볼까? 자, 올려놓고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X가 요 범위에 들어가야 돼. 이게 성립해야 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때는 어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를 A라고 하고요. 얘를 B의 영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이 들어가면 A 하고요. B의 공통된 부분이 예, 공집합만 아니면 돼. 되겠습니까?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단 하나라도 여기에 발 하나만 걸치고 있으면 실수 하나만 걸치고 있으면 얘는 참인 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 풀어보십시오.
답 내신 분. A의 범위는 이건 좀 어렵지? 위에 있는 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영역을 봤어요. A와 B를 봤더니 우리는 이런 걸요, 확정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반면에 여기에 보이는 A-1, A 플러스 1보다 작다. 얘는 뭐야? 미확정된 영역이 되겠지. 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확정된 녀석부터 그려야 돼? 미확정인 녀석부터 그려야 돼? 확정인 녀석부터 그려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확정인 영역을, 그래, 확정인 영역은 이렇지 라고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확정인 영역을 그릴 건데 공통 부분이 조금이라도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와, 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 경우만 있나? 어차피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와, 여기 A-1이고 여기 A 플러스 1이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겠다라고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선 빨간색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풀면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뭐야? 0하고 A 플러스 1이 있을 때 반드시 A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이라도 걸쳐하지만 공통 부분이 생겼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아니야. 맞습니까?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같으면 둘 다 뻥뻥 뚫려서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어머, A 플러스 1이 0보다 크구나 라는 이 생각이요, 굉장히 오버스럽게 넘어가면 여기까지 가버리는 경우가 있다. 0보다 A 플러스 1이 크다라는 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어, 없어? 있잖아. 어머, 0보다 분명, 아이고 어딨어, 0보다 분명 A 플러스 1이 크잖아 라고 했는데 그림이 이렇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하나 조건을 더 달아야 돼. A-1은 뭐보단 작아야 된다? 1보다는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에다가, 그래, A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하지만 이렇게 돼버리면 곤란하니까 A-1보다는 1이 좀 커야지. 그래야지만 이렇게 얘가 요 뒤로 넘어가면서 공통된 부분이 생길 수 있지. 맞나요? 그래서 요거 두 개 풀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2보다 작다.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이런 경우가 하나 나오네요. 자, 요 녀석도 또 보도록 할게요. 요쪽에서. 요번에는요, 네, 요 파란색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와, 이렇게 되려면 A-1이 1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맞지? 그런데 요 그림도 문제가 되는 건 요런 경우입니다. 0, 1 있는데 야, A-1은 분명 1보다 작잖아 라고 해서요, 파란색, 요 파란색 그림이, 파란색 그림이 요게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공통 부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 조건 외에도, 즉 A-1은 1보다 작다라는 조건 외에도 어떤 조건도 반드시 불이하다. A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A는 2보다 작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구나. 와, 어떤 경우든지 두 가지 경우의 범위가 똑같네. 맞습니까? 그러므로 최종 답은 뭐가 되겠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기만 하면 공통 부분이 조금이라도 생길 거야. 그러므로 이 명제는 참이 될 거야 라고 풀 수 있다요. 그래서 모든과 어떤의 기본 베이스 개념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낸다라는 걸 좀 정리해 두셔야 될 겁니다. 될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